최근 다이소가 3,000원짜리 저렴한 영양제를 출시해 화제가 됐죠. 그런데 출시되자마자 약사들의 거센 반발이 이어지면서 일부 제품은 결국 판매가 중단됐습니다. 그러자 소비자들 사이에서는 자유롭게 구매할 권리가 침해당했다 불만의 목소리가 나왔는데요. 논란이 커지자 공정거래위원회도 문제가 있는지 확인에 나섰습니다. 국내 대형마트 2위 업체인 홈플러스가 기업 회생 절차에 들어가면서 그 파장이 커지고 있습니다. 홈플러스에 물건을 납품하던 협력사들이 하나둘 떠나면서 한때 매장 운영이 어려울 뻔했지만 다행히 밀린 대금 일부를 지급하면서 큰 위기는 넘긴 분위기입니다. 홈플러스가 이 위기를 어떻게 풀어나갈지 소비자들이 믿고 이용할 수 있을지 당분간 지켜봐야 할 것 같은데요. 일부 매대가 비어있긴 하지만 아직까지는 장 보시는 데 큰 문제는 없으실 겁니다. 상속세 개편. 정부가 오랫동안 추진해온 상속세 개편 방안이 드디어 공개됐습니다. 지금까지는 상속 재산 전체를 기준으로 세금을 매겼는데요. 이걸 배우자와 자녀 등 상속인이 나눠서 받았을 경우 각자 실제로 받은 만큼만 세금을 내도록 바꾼다는 겁니다. 관련 법안이 올해 국회를 통과하면 2028년부터 시행될 예정인데요. 도대체 어떻게 얼마나 달라지는 건지 장르가머니와 함께 알아보시죠. 캐나디아노. 캐나다에서 요즘 아메리카노를 캐나디아노로 부르고 있다는 사실 아시나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관세 폭탄을 예고하자 이에 반발해 미국산 불매 운동을 벌인 건데요. 캐나다는 물론 멕시코와 중남미, 유럽으로까지 불매 운동이 퍼지고 있습니다. 온라인에서는 테슬라 타도 운동까지 벌어지고 있어요. 전 세계로 번져나가는 노 아메리카! 벌써 미국 주식들이 직격탄을 맞고 있는데요. 테슬라 매출 또한 급격하게 떨어지고 있습니다. 자칫 장기적인 경기 침체로 이어지진 않을지 소확기미들이 안절부절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대세는 하이브리드? 지난해 국내 하이브리드 차의 누적 등록 대수가 200만 대를 넘어서며 친환경차 시장에서 눈에 띄는 성장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반면 전기차는 부족한 충전소, 짧은 주행거리 같은 불편함 때문에 성장세가 다소 주춤한 모습인데요. 하이브리드 차는 기름이랑 전기 둘 다 쓰니까 좀 더 현실적인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어요. 전문가들은 전기차로 가는 길목에서 하이브리드가 징검다리 역할을 할 거라고 분석했습니다. 이 두 기술 당분간 공존할 걸로 보이네요. 뉴스처럼 발빠르고 교양처럼 풍부하고 리얼리티처럼 생생한 경제 이야기. 장르는 단 하나. 장르가 머니. 안녕하세요, 장르가 머니 권혁수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김하은입니다. 장르가 머니의 동행자 두 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천재 브라더스죠.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경제를 쉽게 알려드리는 경제 설명 천재 박시동입니다. 설명 천재도 설명 천재지만 또 나누기 천재시잖아요. 맞습니다. 나누기 전문가시죠. 네, 돈값은 두 개로 좀 나눠서 봐야 될 것 같아요. 네, AI주를 저는 또 둘로 나눠서 봅니다. 설명을 쉽게 해드리려고 다양한 예를 들어드리면서 쪼개서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네, 오늘도 많이 쪼개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네. 제가 또 한 주 동안 얼마나 더 잘생겨지셨을까 네네네. 궁금했는데요. 네, 얼굴 천재 김현우 소장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얼굴 천재 김현우입니다. 이거 오늘 혹시나 처음 보신 분들이 계시면 이게 무슨 소린가 악플 달릴 것 같아요. 그냥 이제 지난주에 농담으로 시작했는데 이번 주 다 안 하면 안 돼요? 얼굴 아니요, 천재. 지난주 거랑 이번 주 거랑 쇼폼으로 저희가 제작할 거라서. 쇼폼으로요? 예. 그럼 설명 천재 하시고 저는 얼굴 천재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얼굴 천재 김현우입니다. 이거 반대가 심할 경우에는 다음 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이번 주까지는 그럼 얼굴 천재 하는 걸로 자타공인. 네. 자타고. 뭐가 하나씩 자꾸 붙네요. 하라고 하셨으니까. 네네. 네, 알겠습니다. 좋습니다. 네. 네, 두 분 지난주에 장르가머니 첫 촬영하고 어떠셨나요? 한 주 동안 어떻게 지내셨어요? TV에서 생각보다 살찌게 나온다는 말씀을 많이 들어가지고요. 긴급 다이어트를 결심했고 그리고 제가 돈 되는 꿀팁을 좀 많이 전해드려야 되겠다. 팁이 좀 부족했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오늘은 진짜 돈 되는 팁을 많이 전해드리기 위해서 넥타이 황금색으로 각오를 다지고 나왔습니다. 저는 그냥 얼굴만 들고 왔습니다. 넥타이도 없고요.
아니 진짜 근데 우리가 실생활에 돈이 되는 꿀팁을 전해드린다고 말씀드리고 그렇게 하려고 노력은 하고 있지만 중요한데 당장에 돈이 되지 않는 소식들도 많이 있거든요. 하지만 이걸 알아두면 언젠가는 나중에 나한테 써먹을 필요가 있어 써먹을 거야 라는 이 내용들도 많이 준비를 했으니까 잘 들어주셨다가 기억나시면 다시 보기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얼굴 천재 김현우였습니다. 이번 주까지만요. 이번 일단. 주까지만. 네. 자, 그럼 두 분 천재께서 제 궁금증부터 풀어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자, 뉴스에서도 많이 나오고 주변에서도 많이 이야기를 하는데 상속세 이번에 전면적으로 개편이 된다고 하는데 법 얘기를 하면 좀 어렵잖아요, 저희한테. 네네. 실제로 저희가 체감할 수 있는 변화에 대해서만 탁 집어서 알려주실 수 없을까요? 예, 지금까지의 상속세는 쉽게 말씀드리면 유산세라고 합니다. 그런데 요거를 이제 앞으로는 유산 취득세로 바꾼다는 게 이번 개편의 핵심인데요. 제가 이게 어렵다는 예, 거예요. 제가 쉽게 설명드려볼게요. 네, 예. 그래서 만약에 아버님께서 15억 정도의 재산을 만약에 남기고 돌아가셨습니다. 오. 제 유산에 집중하기로 했습니다. 네. 자녀가 3분이라는 전제에서 지금까지는 어떻게 했냐면 이 15억에 대해서 바로 세금을 물리게 됩니다. 15억을 남기고 돌아가셨으면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빼준다라고 해서 일괄공제라는 걸 적용을 합니다. 네. 일괄공제 5억을 일단 적용해 볼게요. 15억에서 5억을 빼고 나면은요. 10억. 10억 남죠. 네. 그럼 그 10억에 대해서 일단 세금을 딱 물립니다. 10억의 세율은 24%예요. 그러면 2억 4천만 원 세금이 딱 묻겠죠. 그럼 그 2억 4천만 원을 자식 셋이 나누어서 8천만 원씩, 8천만 원씩, 8천만 원씩 이렇게 세금을 내고 그 나머지가 이제 상속이 되는 겁니다. 네. 그런데 여기까지 이해가 됐습니다. 이게 어떻게 바뀌느냐? 이제 유산에 집중하지 말고요. 네. 유산 취득세로 바뀐다고 했잖아요. 네. 이번에는 취득이란 말에 집중해 보세요. 취득은 누가 하는 거죠? 받는 받는 사람. 사람이요. 네. 그 사람에게 집중합니다. 15억을 3명씩에게 나눕니다. 5억씩? 5억. 오. 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죠? 상속이 일단 생기면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일괄적으로 빼주는 공제가 있다. 네, 무따빼 말씀해 주셨죠. 무따빼. 5억입니다. 그러면 이번에는요. 5억을 받은 그 자녀에게 그때 취득을 했을 때 일괄공제 5억씩을 각각 적용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나는 5억을 받았는데 5 빼기 5는 0이 되겠죠. 네네. 네. 그럼 0원을 받은 거나 마찬가지로 취급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아까 유산세였을 때는 8천만 원 정도 세금을 냈는데 네. 유산 취득세로 바뀌고 나면 세금이 0원이 됩니다. 굉장히 큰 변화가 있게 되는 거죠. 엄청난 변화인데요? 이게 리액션을 보니까 좀 상속받을 재산이 좀 있으신가 봐요. 아, 네. 예, 예. 앞으로 벌려고요. 예, 예. 또 물려줄 거 생각을 해서. 네, 제가 이제 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하을앤 버핏으로 거듭이 난다면 네. 저희 딸에게 물려줄 유산이 많아질 거 아닙니까? 네네네. 우리 딸 세금 너무 많이 물면 어떡하지? 벌써부터 걱정을 좀 그래서 하고 있긴 고민을 했어요. 하셨군요. 네. 예. 자, 근데 부모님이 남긴 재산이 5억이 넘지 않는다면 어차피 기본 공제가 5억까지 되니까 원래도 상속세가 0원이지 않나요? 이거는 사실 부자들에게만 해당된다 뭐 이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바라보십니까, 소장님? 기존에 5억 공제가 있었으니까 이 안에 들어오시는 분들은 이번에 법이 바뀌면서 추가적인 혜택을 받으시는 건 사실은 없어요. 네, 네. 하지만 이게 왜 그럼 이렇게 논의가 돼 왔느냐. 사실 상속세 개편에 대한 그 필요성은 계속 있었습니다. 근데 해당되는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별로 주목을 받지 못했는데 사람들의 소득도 늘어나고 재산도 늘어나다 보니까 예전에는 세금을 안 냈던 사람들이 이제는 상속세 고민을 해야 될 시기가 와버린 거예요. 예를 들어서 그전에는 집 한 채가 5억이었다. 예를 들어. 그럼 지금은 예를 들어서 강남의 큰 집 같은 경우에는 20억이 넘지 않습니까? 네네. 그렇죠. 근데 이렇게 달라진 물가를 고려했어야 된다라는 다양한 얘기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예전 같았으면 야 10억 가지고 있으면 엄청나게 부자지. 지금도 부자지만 10년 전, 20년 전과의 그 느낌은 다르잖아요. 내가 부자라고 생각하지 않는데 나도 세금을 내야 되네? 이거 바꿔야 되지 않을까라고 하는 그런 공통적인 의견들이 생겨나기 시작하고 요게 이제 법을 바꾸는 곳은 어디? 정치권이죠. 네네. 그렇죠. 여기에서 이제 논의가 시작됐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사실은 지금 우리가 내고 있는 이 상속세 제도는 1997년에 개정되고 여태까지 손을 못 댄 제도입니다. 와, 네. 그러니까 사실은 24년이 넘은 제도이기 때문에 그 24년 동안에 우리나라의 경제 규모도 많이 커져 있고요. 네네.
경제를 대하는 많은 사람들의 생활 태도도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런데 상속세라는 게 손대기 시작하면 끝도 없도 손댈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한 번에 처리하기보다는 합의할 수 있는 정도부터 바꿔 나가자는 흐름이 좀 나온 겁니다. 하나하나 순차적으로. 예, 그중에서 무리 없이 개혁될 수 있는 그런 방안이 뭔가라고 해보면 첫 번째로 꼽히는 게 바로 요 유산세에서 유산 취득세로의 변화가 아닐까 싶습니다. 자, 이번에 다이소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다이소의 저가형 건강기능식품 판매가 좀 논란이었잖아요. 약사들의 반발로 일부 제품들은 좀 철수가 됐습니다만 그렇다면 현재 다이소 매장은 어떤 상황인지 저희 제작진이 직접 현장을 다녀왔다고 합니다. 네, 총 3곳을 가봤다고 하는데요. 이 얘기를 들어보니까 일양약품이 철수 결정을 했다고는 하지만 아직 재고가 좀 남아있는 곳이 있었다고 하고요. 아무래도 철수를 해서 그런지 매대에 빈 공간은 좀 꽤 보였다고 합니다. 또 다른 한 곳은 대웅제약이나 종근당제약을 중심으로 이제 활발하게 판매가 진행이 되고 있었다고 하고요. 건기식 매대가 아예 마련이 되지 않은 곳도 있기는 있었습니다. 이 다이소 매장마다 건기식 판매 상황이 조금씩 좀 다른 것 같아요. 근데 저도 좀 궁금한 게 건강기능식품이 사실 약품이 아니잖아요. 네네. 마트에서도 팔고 백화점에서도 팔고 심지어는 온라인으로도 구매를 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엊그제 뉴스 봤을 때는 뭐 CU에서도 이제 팔 거라고 네. 들었습니다. 아니 다이소 제품이 특히 뭔가 다른 게 있는 건가요? 일단은 가격이 네. 싸도 너무 쌉니다. 싸도 네. 문제야. 싸도 문제가 되는 겁니까? 보통 네네. 우리가 영양제, 예. 건강기능식품 약국이나 이런 데서 살 때 제가 볼 때는 3만 원에서 6만 원 사이가 보통 그 정도가 레인지다라고 생각들을 하시는데요. 네. 네네. 깜짝 놀랍니다. 다이소에서 파는 가격은 3,000원, 4,000원, 5,000원 이런 수준입니다. 와, 공 하나가 빠지는 거네요. 그러니까요. 그러네요. 기존 가격에 우리 머릿속에 있는 가격의 약 6분의 1 수준밖에 안 되는 거고요. 네. 인터넷 뭐 아까 얘기한 뭐 쿠팡이라든지 뭐 이런 이커머스에서 사는 가격을 봐도 네. 거기서도 최하 보통 2, 3만 원대니까 네. 거기에 비해서도 몇 분의 1씩 더 낮은 가격으로 현재 판매가 되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그렇게 저렴하게 판매를 할 수 있는 겁니까? 뭐 성분이 다릅니까? 그런 걸 궁금해 하실까 봐 제가 직접 다이소에서 가지고 왔습니다. 아, 한번 보시죠. 돈 내고 가져오신 거죠? 네, 내돈내산 하신 거죠? 내돈내산입니다. 그냥 가져오진 않으셨겠죠. 가지고 왔다는 아닙니다. 네. 내돈내산. 다이소에서 직접 가지고 온 거고요. 다양한 제품이 있네요. 한번 보세요. 네. 그리고 요거는 제가 약국에서 또 비교하시라고 하나 가지고 왔는데요. 일단 그거 한번 보시고 좀 이따 네, 비교 한번 해볼게요. 알겠습니다. 네. 겉보기에는 엄청 다른 점은 없어 보이거든요. 열었을 때 뭔가 다른 점 못 느끼셨어요? 개별도 기존에. 정도 그렇죠. 네. 예리하십니다. 아, 통이 좀 작네요. 약간 네. 약처럼 돼 있네요. 그래. 기존에 우리가 약국이나 이런 데서 구입하던 건강식품들은 보통 2달이나 3달치 이상을 복용할 수 있는 양입니다. 이만한 네. 통에. 커요. 네. 그렇죠. 막 박스도 이만하고. 그리고 점점 커지고 있어요. 그렇죠. 네. 그런데 이번 다이소에서 출시된 제품들은 이렇게 거의 1일치 또는 한 번 복용할 수 있는 이렇게 작은 양들로 소분해서 포장이 되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먹기도 편하고요. 가격을 낮추는데도 유리했고요. 특히 이제 많은 소비자분들은 건강식품을 복용하실 때 이게 내가 먹었을 때 몸이 좀 좋아지나 이런 걸 좀 테스트도 좀 해보고 네. 그 다음에 대용량이나 장기 복용으로 갔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셨던 분들이 많은데 처음부터 대용량을 살 때 굉장히 부담을 느끼셨었어요. 근데 이번에는 그래 한 달치 먹어보자. 그런 다음에 효과가 있으면 이제 좀 늘려가자. 이렇게 생각하셨던 분들에게 아주 좋은 테스트 상품으로서 그래서 저렴할 수 있었군요. 네. 크게 파니까. 그리고 매일매일 건강기능식품 챙겨 먹는 게 쉽지가 않아요. 이제 살다 보면은 잊어버리거든요. 엄마가 안 챙겨주면 안 먹어요. 그러니까요. 자 이제 이것도 어차피 우리 몸에 들어가는 거니까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성분입니다. 네. 네네. 성분 자세히 한번 봐보시죠. 성분이 와. 성분을 한번 봐볼까요? 성분을 자세히 봐보시고요. 지금 같은 특히요, 비타민 D로 약국에서 해볼까요? 가져온 것도 같이 성분을 한번 비교 좀 해주세요. 성분 멀티비타민. 어디를 봐야 될지도 모르죠. 예. 아, 여기 한 살이라도 젊은 우리 MC님들이 봐주세요. 제가 네, 노안이 알겠습니다. 와가지고요. 한 살이라도 안 젊은 보입니다. 애인데 제가 너무 멀리서 이렇게 바라봐서 너무 죄송합니다. 아니 루테인 같은 걸 사오시지. 아, 근데 이게 근데 사실 성분을 우리가 봐도 모르는 게 네. 그 마트 가서 된장 살 때 된장도 여러 가지 있다고 하잖아요. 공장에서 만든 거, 뭐 재래식으로 만든 거 그런 것들도 성분 보면 잘 모르는데 이 성분들 자체도 숫자만 가지고는 알 수가 없어요. 성분의 함유량 자체도 중요하지만 그걸 어떻게 만들었는지 그리고 흡수율은 얼마인지 그것도 각 성분마다 다 다르다고 해요. 근데 네. 읽어보면 이 성분의 이름 자체도 굉장히 생소하고 어렵죠. 그러니까 네. 일반인들이 이걸 숫자만 가지고 비교하기에는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근데 지금 약사분들이 가장 억울해하고 화가 나는 분노의 포인트는 뭐냐면 가격만을 놓고 하다 보니까 야 3,000원짜리를 약국에선 3만 원에 팔던 거야? 그러면 여기 폭리취하는 거 아니야? 아이 나쁜 놈들. 이런 프레임이 너무 기분 나쁘시다는 거죠. 엄연히 성분도 다르고 우리 몸에 끼치는 영향도 다른데 그렇게 저렴하게 팔 수 있는 걸 갖다가 비싸게 파는 게 약국이다라는 인식을 심어줄 수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개인적으로 다들 분노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근데 엄연히 다르다라는 거 그거는 이제 소비자들도 알고 먹어야 같은 돈을 내더라도 제대로 돈을 지출하는 거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렇죠. 소비자 입장에서는 선택지가 많아졌으니 오히려 뭐 좋은 것 같긴 하지만 예를 들어서 저라면 제가 먹는다면 다이소 제품을 이용을 할 것 같긴 한데 만약 부모님께 선물을 해드린다. 그러면 약국에 가서 상담을 해서 좀 고함량 제품을 저도 그럴 것 선물로 드릴 것 같긴 합니다. 약국은 약국대로 또 다이소는 다이소대로 프리미엄 라인은 프리미엄 라인대로 또는 가성비 있고 효율성 좋은 제품은 효율성 좋은 제품대로 이렇게 합리적으로 구분해서 선택하시면 제대로 소비하시는 소비자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네.